그게 구체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상반기 때는. 그쵸. 메모. 그냥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탓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이번에 또 면접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던 거는 그 4-5문장을 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딱 이제 너네 궁금하게 만들겠어 하면 딱 적당히 끝낼 수 있는 그런 센스도 뭔가 생겼어요. 안녕하세요. 축하합니다. 네, 쌤 덕분입니다. 뭐 제 덕분은 아니고 이름 말해도 돼요 여기서? 네, 상관없어요. 희지 씨, 유희지 씨예요. 전 저의 모든 정보가 노출돼도 상관없어요. 지금 합격한 기업이 어디죠? 맨 처음 합격한 데는 11번가 인턴이었고 두 번째로 합격 결과 나온 게 이제 IBK 기업은행 일반직, 세 번째로 합격한 게 하나생명 영업관리직에 합격을 했고, 사실 이제 기업은행을 합격하면서 이제 다른 1차 면접 합격한 것들은 못 가게 됐어요. 하여튼 너무 좋은 기분에서 지금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하반기는 실패했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경험을 주로 했어요? 하반기는 어필한 거. 제가 했던 경험들이 마케팅이나 홍보 관련 경험들이 있었어요. 예를 들어 뭐 서포터즈 활동을 해서 뭐 홍보 부스를 기획을 했다든지, 아니면 뭐 기부 행사를 기획했다든지, 아니면 제가 창업을 했었어가지고 뭔가 제가 머리를 쓰고 어떤 걸 실행해보고 약간 이런 경험들이 많아서 그냥 마케팅이랑 뭐 맞겠거니 해서 그냥 마케팅을 다 넣었어요. 그러니까 직무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경험이 그런 쪽이 많으니까 당연히 난 그런 쪽으로 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네. 뭐 깊게 생각은 안 하고. 그냥 내가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, 예를 들어 뭐 대입 준비할 때도 신문반을 했었고 뭐 방송반을 했으면 그냥 언론 홍보 가야지, 약간 이런 느낌? 그냥 그렇게 끼워 맞춘 느낌이었어요. 왜 떨어졌다고 본인은 생각해요?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난 이런 걸 했어, 여기서 이렇게 끝내고 그래서 나는 이 직무를 잘할 수 있어를 어떠한 연결고리를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뭐 마케팅 직무에서 뭐 다른 팀이랑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그냥 나는 이렇게 협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, 이게 끝이지. 그 협업이 뭐 어떠한 협업이었고 이러한 협업이 어떻게 해서 이 직무에 도움이 될지를 연결을 못 시킨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했다, 어쩔 거야, 약간 이런 느낌? 그리고 심지어 그 서술도 되게 구체적이지 못했어요. 내가 누군지가 잘 안 보이는? 오케이. 네. 되게 추상적으로? 그럼 지금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. 상반기 때는. 그쵸. 메모. 그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실수인데 자기 경험이잖아요. 내가 한 거니까 내가 그 경험에 대해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. 근데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. 사실 잡스런을 온 게 이제 기업은행 인턴을 하던 중이었는데, 그때는 그래서 내가 좀 더 상세하게 적으려고 일지를 썼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면 이제 한 달도 안 된 기록인데도 절대 그때의 기억을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. 그 기억을 최대한 이제 되살려 보려고 이제 계속 머리를 싸매고 진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혼자 하기엔 정말 쉽지 않아요. 저가 처음에 왔을 때 아마 5시간 했었을 텐데 맞아요. 진짜 엉덩이 아프고,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난 또 반년을, 그렇지. 길게 하면 진짜 1-2년을 또 이 짓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이건 안 된다 해서 진짜 이 악물고 하루에 한 2시간 정도? 2달을 투자를 했어요, 이걸 하는데. 그래서 맞아. 저는 이제 여기 처음 왔던 건 1월 초고 이제 마지막 공은 2월 말이었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 핑계로 못 오긴 했지만 절대 못 온다고 해서 놀진 않고, 쌤이 그때 맨 처음에 와서 한 거는 딱 한 가지 경험이었는데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이후로 한 4개 정도 더 했고, 제가 또 욕심이 나서 두 번째 수업 이후로도 3월 초까지 해서 기업은행 인턴 경험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걸 또 해서 총 6가지를 했어요. 진짜 그 쌤들이 가르쳐주시고 방향 잡아주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제가 체화를 시켜서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제 경험이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에서만 있는 거죠. 예를 들어 뭘 창업을 한 경험이다 하면 뭘 창업했고 뭘 어떻게 했고 약간 이런 거에만 신경 쓰게 되는데, 쌤들이 되게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랑 막 이러한 방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약간 그런 포인트들을 알려줘가지고 저도 같은 경험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, 쌤들 솔직히 저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잖아요. 그냥 저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분들이 제 경험만 해보고 뭔가 질문을 해주는 게 새로운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것 자체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으니. 사실 잘 알고 있다는 거에 아까 기업일지 인턴 작성한 것도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때 했던 행동은 적어놓는데 내가 왜 이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적어놓지는 않거든.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생각하고 행동하지도 않고 맞아요.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야 결국은 나를 좀 찾게 되는데 그 부분이 힘들죠 사실. 내가 뭘 했는지는 아는데 왜 했는지가 좀 찾기가 힘든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.
그래서 그렇게 찾았어. 자, 6개 경험. 엄청 빽빽해요. 진짜 그거 보면 거의 책이야, 책. 그거 아 진짜. 심지어 그때 엑셀 파일이어서 진짜 제가 아마 그 엑셀 칸 늘리는 법도 몰라가지고 쌤한테 물어봐서 쌤이 늘려줬을 거예요 진짜. 그게 진짜 그 지금은 경험해보 플랫폼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희주씨 할 때는 엑셀이었어요. 하나를 다 늘려도 그게 안 되는 거야. 최대 허용 범위를 넘어가고 쓰는 게. 그 정도로 엄청 상세하게 쓰셨는데 자, 그렇게 쓴 이후에 뭐가 달라졌어요? 일단 엑셀 정리하기 전에는 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착각이 있어서 자기소개서는 어쩌지 썼지만 이게 면접에서 나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한 게 컸어요. 그 자기소개서도 지금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. 되게 구체적이지가 못하고 그런 느낌이고 지금은 일단 내가 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걸 어필을 해야 매력이 있어 보이겠다가 좀 드러나 있는 것 같고 특히 면접에서는 따로 답변을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진짜 사실 면접 질문에 대해 우리가 모두 예상을 하고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. 솔직히 그렇지. 면접관들이 뭐가 궁금할지 뭐 예측은 가지만 진짜 이상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전 특히 어떤 기업에서는 제가 초과학기를 해서 5학년 1학기까지 다녔는데 이거 5학년 1학기 이거 뭐예요? 뭐 이런 걸 물어봐요. 말이죠. 진짜 답변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일단 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해보고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뜬금없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고 일단 경험에 대한 답변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일단 정말 그 수많은 이런 거 왜 물어보는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엑셀 파일 속의 질문들을 대답을 하면서 그냥 여러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버릇이 생겼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탓에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런 거 엑셀 작성하기 전에는 제가 저에 대해 뭘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썰을 풀고 있어요. 말이 정돈이 안 돼. 이번에 또 면접에서 가장 크게 달라졌던 거는 4-5문장을 넘기지 않았던 것 같아. 그리고 딱 이제 너네를 궁금하게 만들겠어 하면서 딱 적당히 끝낼 수 있는 그런 센스도 뭔가 생겼어요. 그렇지. 그래서 어차피 내가 여기까지 대답하면 엑셀에 막 뭐 질문들이 있었잖아요. 아마 이걸 질문할 것 같다 해서 딱 여기서 끊으면 그런 걸 물어보면 나는 그냥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조금 제가 이제 예전에는 끌려다니거나 무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으면 이제는 질문이 오게끔 유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 딱 답변을 해서 약간 간지러운 거를 긁어줄 수 있다고 했어요. 그렇지. 약간 그런 느낌? 우리 말로는 면접관을 짜여진 판에서 놀게 해라라고 이제 그런 걸 좀 경험을 한 거네. 네, 그랬어요. 보통 합격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에요. 이게 되게 도움이 됐다. 실제로 면접 답변할 때 여지를 남기면서 네네, 맞아요. 물어라 이렇게. 그래서 이 경험해보는 자기소개서 때는 솔직히 그냥 저희가 글로 이렇게 썼던 거 옮기는 거라서 그래서 자기소개서 쓸 때까지만 해도 문장 몇 개 쓰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진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기소개서 합격했다고 합격이 아니란 말이에요. 진짜 면접이 정말 큰 산인데 이것까지 대비한다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잘 써야 이게 면접에서도 못 쓴 자소서는 면접관 어차피 망해요. 그러니까 한 7, 8월 이렇게 남았으니까 남들 다 넣을 때 이때를 투자해서 이걸 딱 해놔야 이제 하반기가 힘들지 않고 이제 필기나 이런 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어차피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영리하게 써야 되나 할 때 지금 2개월에는 뭐 쓸데기 없이 뭐 자소서 뭐 몇 개 기억 정해서 써보고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 이제 자기에 대해 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희지 씨한테 강의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. 너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줘서. 저는 이제 가장 최근에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쌤은 솔직히 취준생이었던 적이 좀 너무 옛날이잖아요. 너무 옛날은 아니에요. 저는 이제 갓 파릇파릇한 취준생에서 이제 졸업을 했으니